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0.5%포인트가 오른 건데요. 그 부작용으로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면서 이자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까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고물가, 고환율, 이거 계속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 위기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부작용도 크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네.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이자 부담이 뭐 원리금 상환은 제껴두더라도 이자 부담 자체가 커지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이자 부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 있는 것 네. 아닙니까? 크게? 그렇죠. 이자 부담도 부담이지만 예. 사실은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할 때 가장 우려됐던 게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주택 가격은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 네. 이게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가구로서는. 이게 아,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라는 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무리해서 집을 그렇죠. 산다는 건. 그렇죠. 그런데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뭐 이자를 내야 되는 고통과 함께 음, 사실은 이자 내는 것보다도 더한 게 이게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거든요. 집값 떨어지는 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억, 2억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참 걱정입니다. 네, 이런 걱정 당연히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신용 정책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나는 대출 이자 증가 당연히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 정부에서 세웠을 텐데요.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네, 정부로서는 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지금 계속 빚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의 대책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빚 내서 집을 사라, 빚을 내서 새를 살아라. 그러니까 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요. 아니 왜 정부가 음. 대출 이자 걱정을 해야 되냐? 이건 각자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런 자유의 문제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주거라는 문제는 네. 주거비의 부담 문제는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무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냥 아, 네. 개인들이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그게 모든 것이 또 그 개인 책임으로만 돌려서 정부는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헌법상 주거권에 해당되는 거고, 각자가 어쨌든 정부 정책을 믿고 대출도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면 특히 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네, 그렇죠. 음. 지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거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네.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빚을 내서 새를 살아라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부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는 심각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집을 산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 무리해서 빚을 내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음, 해결책은 좀 되기 힘들겠지만 지금 네. 당장의 취약 차주들의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 예산을 통한 네. 뭐 이자 등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런데 정부는 계속 빚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틀 전부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을 기존보다 늘려서 4억으로 네. 높였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책이 지금 이자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네. 4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6%를 계산하면 네. 월 내야 되는 대출 이자가 200만 원이거든요. 아이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겠습니다. 많지 그러니까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빚을 늘리는 방식의 정책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유효한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자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빚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에 관해서 직접 지원이라든가 뭐 청년 월세 지원이 지금 11월부터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방식의 재정 투입을 통한 지원도 아.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의 설명은 기존의 그 은행 전세 대출은 보증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은 각자가 알아서 이자 부담이 높은 신용 대출을 연끌 형식으로 끌어와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금리가 낮은 것을 그 대신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움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기존 네. 이율보다 뭐 적어지는 비율이 전혀 없다고 보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정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게 높질 않거든요. 기준금리가 3%가 되는 상황에서 예. 정책 자금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정책 자금 금리 뭐 4%만 돼도 4억이면 연간 1,6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빚을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의 정책을 지금까지 주로 펴왔다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유효 기간이 다하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고환율, 고물가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얼어붙고 가격 하락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요. 소장님께서 혹시 주실 수 있는 제안 어떻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지금 사실상 힘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아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예.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이냐, 영끌에서 전세 자금을 마련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고 네.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떤 대상에 관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요. 네.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서 이 상고 문제를 이 어려운 시국을 같이 타개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주택자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보다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현금 직접 지원 등의 방식이 낫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네. 정책이 지금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빚을 내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네.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